이러한 상황 속 손흥민에 대해 뜬금포 이적설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우리 국내 축구 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구단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매체 스포르트는 지난 7일 PSG가 손흥민을 주시하고 있다. 이강인의 이적이 성공하면서 손흥민의 이적도 성공하게 할 자신감을 얻었다. 또 이강인의 영입으로 인해 아시아 시장의 폭발적인 가능성을 확인했다. PSG는 아시아 시장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어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PSG는 지난 여름에 이강인 영입에 2천만 유로 약 287억 원래를 쏟아부었다. 그는 PSG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또 무엇보다 마케팅 측면에서 완전히 성공적이었다. 이강인의 영입으로 인해 PSG는 여러 상업적인 이득을 얻었다. 이강인이 킬리안 음바페를 제치고 치고 유니폼 판매 1위를 기록하자 PSG는 매우 흡족해하고 있다. 이강인은 PSG의 실력뿐만 아니라 여러 상업적인 이득을 가져다 줬다. PSG는 아시아 최고의 축구 스타 손흥민을 영입하고 싶어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합류하는 건 시간 문제다. PSG는 음바페 이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이상적인 선수로 손흥민을 점찍었다. 이미 PSG는 손흥민의 영입 계획을 마쳤다. 손흥민이 토트넘과의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그 틈을 노리고 있다. PSG는 재빨리 그의 영입을 타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축구선수 손흥민의 포지션은 좌측 윙어입니다. 또 중앙으로 이동해 연계하거나 직접 슈팅을 가져가는 플레이를 선호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오른쪽이나 중앙 공격수, 세컨드 스트라이커 위치도 가능한데요. 특히 빠른 주력을 활용해 직접 볼을 운반하며 어느 위치든 슈팅을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그는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 수 있는 속도와 가속도, 양발을 활용한 강하고 정교한 슈팅을 장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오프사이드 라인을 깨고 득점하는 라인 브레이킹에 능합니다. 또 페널티 박스 내 공간적 여유가 충분하면 지공 상황이더라도 패스받고 슈팅할 수 있는 위치로 적절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거리 슈팅을 양발 모두 정교하게 구사하는 전처후 공격수라는 평가입니다. 모하메드 살라의 파리 생제르맹 이적설을 나오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리버풀의 살라가 파리로 가고 토트넘의 손흥민이 그 빈자리를 대체한다는 보도인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라는 리버풀의 상징적인 공격수입니다. 첼시와 피오렌티나 로마를 거치며 성장했고 2017년 리버풀에 합류한 이후 전설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적 첫 해부터 뛰어난 모습을 보이며 리버풀의 공격을 이끌었고 리그 32골로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이는 리그가 38경기 체제로 전환된 이후 최다 득점 기록에 해당했으며 올 시즌 엘링 홀란드가 경신하기 전까지 최다 기록이었습니다. 이후에도 꾸준히 활약했는데요. 매 시즌 20골 이상씩 넣는 등 뛰어난 득점력을 자랑했습니다. 시즌 초중반까지 부진 논란에 휩싸였지만 후반기 엄청난 득점 페이스를 자랑하며 논란을 종식시켰습니다. 컵대회 포함 51경기에 출전해 30골 16어시스트를 기록, 리그에서도 44개의 홀란드, 33개의 해리 케인에 이어 31개로 최다 공격 포인트 3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다 이번 여름 깜짝 이적설이 떠올랐는데요. PSG가 리오넬 메시의 대체자로 살라를 낙점했으며 나세르 알켈라이피 회장이 모로코에서 그와 만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매체 스포츠존에 따르면 PSG의 회장 알켈라이피는 모로코에서 살라와 접촉했고 이적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고 전해졌습니다. 또한 매체는 카타르 월드컵 이후 알켈라이피 회장과 살라 사이에 꾸준한 만남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리버풀은 디오고 조타, 루이스 디아스, 코디 각포, 다르윈 누네스 등 걸출한 자원들이 있지만 여전히 리버풀의 핵심 공격수는 살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어 풋볼런던에서는 살라의 파리행이 임박했다. 파리 생제르맹과 협의 중이며 최종 계약이 임박했다. 리버풀은 그 대체 자원으로 손흥민을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시즌 공동 득점왕을 수상한 손흥민과 살라인데요. 살라가 파리로 떠나게 되면 손흥민이 그의 빈자리를 메우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에 영국 매체 미러는 손흥민은 2025년 계약기간 만료로 올해 여름이 이적하기에 가장 적기인 상황이다. 다만 최근 살라의 에이전트가 직접 반박하며 이적 가능성을 일축한 상황인데요. 그의 에이전트인 라미 아바스 이사는 자신의 SNS에 이 살라는 그렇지 않았다. 그것이 전부담라며 짧게 이적설에 대해 반박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일단 링크가 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킹은 손흥민과 계약을 맺고 있는 동안에 여전히 손흥민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이적료를 주고 손흥민을 영입하는 구단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어 토트넘이 해리 케인을 계약이 1년 남은 상황에서 1억 파운드 1,800억 원에 팔았다면 유럽에서 손흥민을 위해 최소 5천만 파운드 900억 원을 지불할 클럽이 많을 것으로 본다며 토트넘의 의중을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스페인 매체 엘 나시오날은 당시 바르셀로나가 손흥민을 FA로 노리고 있다라며 축구적인 것은 물론 마케팅 측면에서도 손흥민이 훌륭한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현금이 부족한 바르셀로나의 상황을 고려한 보도였습니다. 더불어 매체는 리버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첼시, 에스턴 빌라, 뉴캐슬 유나이티드 등 프리미어리그 클럽과 바이에른 뮌헨,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등 분데스리가 팀에서도 손흥민에게 관심이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임원들이 지난해 법인카드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곳이 축구협회 최영일 부회장 배우자가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의 일식당으로 확인되며 파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실이 대한체육회 스포츠 지원 포털 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2023년 축구협회 임원 14인의 법인카드 사용 내용을 분석한 결과 법인카드로 가장 큰 금액을 사용한 식당은 364만 5천 원이 결제된 서울 송파구의 S식당이었습니다. S식당은 최 부회장 부인인 강모 씨가 운영하는 일식당인데 축구협회가 지난해 법인카드를 사용한 총 867곳 가운데 총액 기준 제일 높은 액수가 결제됐습니다. 이 일식당은 축구협회 사무실과 거리가 있는데도 지출한 금액은 가장 컸습니다. 임원들은 S식당에서 총 20회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 이는 택시비나 카페 이용 등을 제외하면 건수로도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한식당과 함께 공동 1위였는데요. 1건당 18만 2,250원을 결제했습니다. 이를 두고 축구협회 공금을 최 부회장의 배우자 식당에 몰아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 부회장 배우자는 이와 관련 작년에는 최 부회장과 결혼한 사이가 아니었고 서로 호감을 갖는 정도의 사이였다. 올해 2월 15일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만 했다며 무엇보다 남편을 제외한 대한축구협회 임원들은 아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더 웃긴데요. 썸녀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 몰아주기 했다는 게 더욱 분명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축구협회는 2017년 9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해 당시 조중현 축구협회 회장과 이회택 부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12명이 경찰에 입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조사 결과 축구협회 임직원들은 골프장과 유흥주점, 노래방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이번 최 부회장 사례처럼 가족과 지인 식당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축구협회는 앞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밝히라는 대한체육회 감사 지적에 사용 내역 없음이라고 공시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은 바 있는데요. 이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번지자 대한체육회 스포츠 지원 포털에 지난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공시했습니다. 강유정 의원은 축구협회의 고질병이었던 법인카드 오남용이 재발했다며 정몽규 회장 체제의 축구협회는 능력도 도덕성도 없음이 증명됐다고 비판했습니다.